이거 뭐예요? 이거는 잠깐 멈춰! 일단 내 얘기를 들어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얘기를 끝까지 듣고 화를 내야 돼요.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어. 네. 우리가 예전에 뉴턴이 만들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수정을 했던, 그러니까 뉴턴의 중력, 만유인력의 법칙,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런 물리학이 있잖아. 물리학의 세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세계의 물리학의 세계가 있어요. 양자역학은 뭐냐? 간단히 말할게요. 이게 너무 복잡한 얘기니까 당연히 오늘 다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물리학이 다 맞아요. 네. 근데 아주 작은, 눈에 안 보이는 아주 작은 원자의 세계에 갔더니 물리학이 좀 안 맞기 시작하는 거야. 법칙이.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되게 멘붕이 왔어. 왜 이렇게 안 맞지? 그래서 새로운 규칙을 만든 게 양자역학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이해하기 어려운데 양자역학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이중슬릿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중슬릿이 뭐냐면 요거예요. 두 개의 저런 구멍이 있는 네. 그냥 판이 있는 거야. 판에 저렇게 두 개의 구멍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뭐 이것도 간단히 축약해서 말을 하면은 이 우리의 세계에 크게 말하면은 두 가지 물질로 나눠져 있어요. 뭐냐면은 입자와 파동. 입자는 이제 질량이 있고 우리가 잡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것. 이게 다 입자죠. 다 네. 입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다 입자죠. 파동은 대표적인 게 목소리죠. 네. 안 보이는 파동으로, 이 입자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이중슬릿이 뭐냐면 그 입자와 파동을 구분할 수 있는 실험기야. 뭐냐면 이렇게 구멍이 두 개가 나 있잖아요. 그럼 여기 안에다가 어떤 물건을 던져봐. 그러면 예를 들어 입자가 있는 이런 물건을 던져봤어요. 네. 그러면은 저 구멍이 있는데 저 구멍으로 던지면 통과를 할 테고 구멍이 없는 저 검은 쪽으로 맞으면 그냥 통과를 못하고 부딪힐 거잖아요. 네. 예, 그런 장치야. 그래서 여기에 입자를 던지면 저 두 개의 구멍으로 빠져나가내면 밖으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저 밖에는 저 두 개의 구멍의 모양 그대로 빠져나간 애들의 모양이 남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에 뭐 잉크를 묻혀서 던져서 네. 저 뒤에 벽이 있어서 그 모양을 구분해 난다고 하면은 저 흰색 구멍만큼만 색이 생기겠죠. 검은 네. 잉크가 묻겠죠. 입자는. 근데 파동, 여기 안에 소리를 보내봐. 그럼 아무것도. 하면은 근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안 보이지만 파동도 원래 파동의 웨이브가 있으니까 여기에 만약에 그 과학적으로 처리를 해서 요 파동에도 색을 입힐 수 있다고 치면은 하면은 요거는 한꺼번에 두 군데를 다 지나가겠죠. 네. 당연히 소리는. 그러니까 뒤에 여러 개의 무늬가 생겨요. 네. 간섭무늬라는. 이것을 보면은 요런 형태가 돼요. 저 두 개의 구멍 입자를 던지면은 입자는 저 구멍이지만 파동은 저렇게 가서 새로 파동이 생겨서 이렇게 돼서 끝에 간섭무늬가 생긴 거야. 이해됐죠? 네. 입자와 파동은 저렇게 구분이 돼서 요 이중슬릿에 뭐를 던지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입자인지 파동인지.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처음에 헷갈리는 걸 넣어봤어. 가장 헷갈리는 게 빛이었어요. 빛은 유명한 과학자들도 이렇게 의견들이 달랐어. 그래서 빛을 넣어봤더니 빛은 입자인 것 같은데 파동처럼 나오는 거야. 근데 그때도 이 빛은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으니까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넣어본 게 전자를 넣어봤어요. 전자는 우리가 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원자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는 그 주변을 도는 전자와 안에 원자 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주변을 도는 전자를 떼어서 이렇게 넣어봤어요. 근데 당연히 일단 원자는 입자예요. 네. 원자는 다 질량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로 이걸 물건들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떼는 전자도 당연히 질량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입자겠거니 하고 근데 그냥 다 넣어봤어. 이것뿐만 아니라 전자뿐만 아니라 다 넣어봤어요. 쟤네들은 과학자들은 네. 시간 시간 남으니까 다 넣어봤는데 어느 날 전자를 넣어봤는데 신기하게도 간섭무늬가 나왔어. 전자를 넣어봤는데 간섭무늬가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너무 신기한 거지. 전자를 넣었는데 어떻게 여러 줄이 나오지? 입자를 잇는데
입자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과학자들이 당연히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본 거야. 네. 그래서 처음에 던졌는데 여러 줄로 나오니까 그러면은 한 개만 던져보자. 네. 한 개만 던져보면은 한 줄만 나오겠지 라고 생각한 거죠. 당연히 입자 하나를 던졌으니까. 그래서 하나씩 띄어서 던져봤어요. 근데도 또 여러 줄이 나와. 그러니까 뭐야? 이게 뭐야? 도저히 모르겠어서 이게 사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지만 원래 전자를 저렇게 던져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원래는 이 전자를 보내는 특수한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 그 빛과 그런 공기를 차단하는 이런 관을 연결해서 던지거든요. 네. 얘네들은 그런 거야. 그럼 하나를 던졌는데 여러 줄이 나온다는 건 하나를 던졌는데 양쪽을 다 지났다는 거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됐지라고 생각해서 얘네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를 던져보고 요 구간을 통과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진 거예요. 과학자들은. 어쨌든 통과할 때 갑자기 얘네들이 가다가 두 개가 됐나? 아니면 반으로 쪼개져서 두 개가 날아가나? 그런 걸 확인해보고 싶은 거죠. 당연히. 논리적으로 그게 맞잖아. 확인을 해봐야 돼. 그래서 얘네들이 요 쏘는 관은 아까 말했듯이 되게 이제 특수한 장치가 돼서 전자를 날려야 돼서 요 중간 부분을 투명하게 보이게 처리를 해서 한번 보려고 들여다봤어. 그리고 입자를 딱 쐈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쪼개졌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논리상은 그런데 네. 놀랍게도 왜요? 공포영화 같아. 한 줄이 나왔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무늬가 생겨요? 간섭무늬?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된 거야. 과학자들이 봐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처음에 질량이 가진 전자를 보냈을 때 당연히 두 줄만 나와야 돼요. 구멍이 두 개니까. 근데 던져봤더니 여러 줄이 나오는 거야. 파동처럼. 그래서 왜 파동이 나오지? 그래서 그러면은 지나가는 순간이 얘네들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해서 그 부분을 보려고 투명하게 처리를 했더니 두 줄만 나오는 거야. 입자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뭐야? 잘못됐나 하고 다시 아까처럼 싸매고 안 보이는 상태로 보냈더니 또 간섭무늬가 나와. 그래서 뭐야? 하고 다시 열어봤더니 또 두 줄이 나와.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멘붕이 온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죠. 우리가 안 봤을 때는 파동이었다가 보면 입자가 된다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그렇게 결과는 나오는 거야. 보지 않을 땐 전자가 파동의 줄무늬가 나왔다가 보니까 입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요. 이게 그래서 그 당시 유명한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코펜하겐에 모여서 이걸로 격돌을 했어. 뭐가 맞냐? 그래서 전통파, 물리학파, 아인슈타인 파들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보어라는 그 좀 젊은이들을 대표한 젊은 과학자들 대표하는 분들은 그때 뭐였냐면은 관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처음에 파동이었다가 입자가 되는 게 아니라 중첩돼 있다. 이 두 개가요? 그러니까 파동과 입자가. 원래 파동과 입자가 중첩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면은 파동은 무너지고 입자만 보인다. 그걸 붕괴됐다고 하거든. 관측을 하면은 그때 결정이 되고 붕괴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그랬더니 그때 치열하게 싸웠어. 코펜하겐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반대파의 수장은 아인슈타인. 천재 아인슈타인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 그럼 너희들이 관측하기 전에는 존재 안 했는데 관측할 때 존재를 한다고 하면 저 달은 누가 언제 관측한 거냐라고 말을 했어, 아인슈타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맞다는 게 결론이 가고 그것은 아까 말했듯이 보는 순간, 그러니까 관측이 굉장히 중요해요. 양자역학은 우리가 보는 순간 결정이 된다. 원래 중첩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그 이론들이 나와요. 이 인터스텔라나 뭐 테넷도 다 이 양자역학 기반으로 만든 영화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우리는 양자역학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양자역학이 뭐 생긴 지 100년이 지났으니까 이미. 우리가 지금 전기를 쓰는 것도 다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이 없으면 전기를 못 써. 근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어쨌든 간단히 말해서 아까 말했지만 이 이중슬릿 실험과 양자역학은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지금 가시색에서는 이게 파동과 이게 파동이었다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잖아. 네. 이건 입자잖아.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근데 양자역학 세계에서는 관측했기 때문에 입자가 된 거고 어쨌든 관측이란 누군가가 본다는 의미, 관측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관측하는 순간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지. 그러니까 사실 바람을 핀 가치군과 바람을 안 핀 가치군은 원래 중첩이 돼 있었어. 네. 아무도 결정이 돼 있던 상태는 아니야. 근데 제가? 본인이 내 핸드폰을 가져와서 카카오톡을 관측하는 순간 바람을 안 핀 가치군은 붕괴가 되고 결정이 돼버렸어. 그 바람 안 폈어요? 내가 바람을 원래 폈고 안 폈고가 아니라 원래 모든 사람은 바람을 핀 사람과 안 핀 사람이 중첩이 돼 있는데 그걸 지금 아이루짱이 관측을 했기 때문에 결정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이루짱이 관측을 안 했으면 바람 피지 않았던 게 된 거야. 아. 그쵸? 그럼 그냥 제가 모르는 거인 거죠? 아니 모르는 건데 잘 생각해야 돼. 모르는 거긴 한데 실제로 그럴 땐 그 사람이 바람 폈는지 안 폈는지 모르잖아. 그리고 바람 안 폈을 수도 있잖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야. 본인이 봤기 때문에 결정이 난다. 그러니까 내가 바람을 펴서 본인이 카카오톡을 보게 된 게 아니라 본인이 카카오톡을 보는 순간 결정이 난다. 양자역학으로 우리 지금 예전 고전 물리학이 아니라 이제 양자역학의 시대거든요. 이제 100년이 넘었어요. 양자역학이 발전한 지.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전기 우리 컴퓨터 못해 양자역학 없으면 전기가 흐르는 게 그 공유전자라는 그런 개념이거든. 그 양자역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미친 거 아니야? 얘기 안 돼? 그래서 핸드폰을 관측하면 안 돼요?